자,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블루. 네. 또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또 정순주를 이겨라. 그쵸? 그래서 정순주 이기신 분. 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꼬른 친구도 데리고 왔고 약간 그쵸? 연배가 있으신 분 같고.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래요? 나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훨씬. 네, 그리고 이쪽은 또 푸릇푸릇한 대학생. 대학생. 네. 같아요, 딱 봐도. 그럼 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신강재라고 합니다. 신강재님. 네. 네. 우리 정순주마님이 혹시 연배가 있으신 것 같다 그랬는데 네. 죄송하지만 연배가 저 46살입니다. 46! 네. 저보다 3살 아래시네요? 네. 네. 실례지만 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 재수생들한테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 네네. 학원 저 수학 강사시구나. 오늘 네. 선생님 진짜 선생님 앞에서 주름 잡게 생기셨어요. 네. 큰일 혹시 났어요. 어느 학원인지는 모르세요? 예,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하고.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원래 수학 전공이세요? 원래 수학 전공은 아니고 예.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 네, 수학을 좋아해서. 혹시 어디 고학력자 같으셔서. 저 서울대 공대입니다. 야, 봤지? 원투펀치는 너무 높아 이게. 선생님, 지금. 우리 그게 스펙 자체가. 그게 저를 이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원투펀치에 계속. 조재형입니다. 제 형님. 네, 연세가 25살. 25. 여기도 저를 이길만 했어요. 그래요? 원래 전공은 뭐세요? 지금? 저 법학? 네,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고학력자시죠?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고학력자시들이 인정해, 큰일- 인정해. 이 이 정도면 원투펀치는 나를 진짜 이길만 대단한 것 같아. 네. 오늘은 올림픽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오늘 명단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다가 지금 명단을 써놨어요. 오. 도쿄올림픽이 제가 SBS에서 중계를 합니다. 최용수 의원이랑 같이. 7월 22일이 첫 경기예요. 22일 첫 경기, 이게 뉴질랜드전. 그 다음에 25일이 두 번째 경기가 있어요. 이게 루마니아전. 그리고 26, 27, 28일에 온두라스전. 일단은 최소 3경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8강, 또 준결승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간격이 이틀 쉬고. 네. 근데 우리 조가 지금 보면은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 좀 어떤 것 같아요? 첫인상은 조금 괜찮지 않냐라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한준희 위원님 레드 보고 네.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한 의원님이 이제 딱 이 팀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시간을 2회차에 거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네. 다른 팀들, 우리 일반 팬들이 봤을 때는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 했어요? 최상의 꿀조다! 조판사입니다. 그랬잖아요. 다른 조에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이번에 본선 진출한 팀이 어디예요?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게 지금 이름만 들어도 이런 팀들을 피해서 루마니아다. 그리고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이겨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월드컵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유럽 팀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유럽 팀이다. 지금 이 팀들 어디 나가고 있어요? 유로 2020. 유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 특히 원투펀치 팬들이라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 팬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세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의원님도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루마니아가 올림픽 예선을 겸한 대회라고도 봐야겠죠. 2019년 21세 선수권, 유럽 21세 선수권이에요. 거기서 잉글랜드를 이겼고 프랑스랑 비기고 본선 티켓 따낸 이 연령대 멤버들이 일단 굉장히 좋은데다가 지금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 대회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도 성인 국가대표에 이번 올림픽이 몇 년생까지예요? 97년생 아래로 쭉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97년생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런 멤버들이 꽤 많아요. 아시다시피 누구 있어요? 뭐 은바페는 당연히 있고 쿤데? 무슨 쿤데, 줄스 쿤데도 있고 뭐 마르코스 티랑도 있고 스페인도 올모, 페란 토레스 뭐 이런 선수들 다 이 연령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고 독일은 누구 있어요?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 다
올림픽 대표 연령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차피 이러한 강팀들은 올림픽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또 요 연령대에 좋은 멤버들이 있어도 클럽에서 잘 안 내줘요. 프리시즌 기간에, 올림픽 기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대회 같은 경우는 이름값이 높은 팀들, 유럽 팀들 같은 경우는 이름값이 높은 팀들보다 오히려 이런 팀들 있잖아요. 루마니아. 이 팀은 유로 본선도 지금 출전을 안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성인 대표팀 감독이 같이 하고 있죠. 올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전은 조금 젊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평가전을 치르긴 했는데 지금 성인 국가대표에도 제가 얼마 전에 평가전 중계도 했거든요. 네. 잉글랜드랑. 거기도 한 4, 5명이 있어요. 좋은 선수가. 상당히 좋은 멤버들이 올림픽 대표 연령대에 있고 최종 명단에서 뭐 와일드카드까지 쓰면서 어떤 멤버를 내보낼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협회의 의지 또 클럽 팀들의 어떤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악의 우리 조건을 형성을 해놔야 되겠죠. 이 팀들이 최상의 스쿼드는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물론 루마니아가 7월 중순에 자국 리그를 개막을 해요. 일찍 개막을 해서 올림픽 기간이랑 겹쳐요. 그래서 이제 고 클럽들, 루마니아 명문 클럽들의 핵심 선수들이 이 연령대에 꽤 많거든요. 그 선수들은 안 내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좋은 거지. 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히 협조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준비는 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놓는 우린 스쿼드를 준비를 해야 되고 뉴질랜드도 한현님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또 최근 기사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 업데이트 기사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기존의 이 멤버도 성인 대표팀에 24세 이하가 한 9명 있더라고요. 네. 9명에 버니의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가 지금 들어온대요. 와일드카드로. 확정은 안 됐는데 크리스 우드 들어온다 그러고. 그리고 또 누구 들어온대요? 윈스턴 미드도 들어온대요. 웨스트햄 센터백 있죠. 브렌트포드 가서 후반기에 임대가 갖고 뛰었어요. 그래서 나름 승격의 일조를 했죠. 윈스턴 리드도 브렌트포드에서. 다음 시즌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브렌트포드가 들어옵니다. 온두라스 이런 팀은 뭐 지난 리우 올림픽 때도 우리 잡혔잖아요. 그때도 제가 올림픽 맞아. 현장 중계를 갔는데 8강 때 이 팀 분석을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윙포드들 역습이 매우 좋고 그래서 우리가 원 홀딩 미드필더를 놓기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좀 걱정은 했거든요. 경기인 주도에도 역습 한 방 맞을 때는 홀딩 미드필더가 한 2명 정도 또는 홀딩 미드필더 1명에 조금 홀딩 서양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를 도와줘야 우리가 풀백들 전진했을 때 역습 얻어 맞을 때는 커버가 좀 되지 않겠냐, 리커버리가. 근데 신태용 감독님 성향은 공격적이잖아요. 괜찮아, 공격. 그래서 원 홀딩 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역습 한 방에 먹고 떨어졌어요. 이런 팀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경기를 주도해도. 이게 결국 쉬운 조가 아니라고요. 방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어쨌든 최소한 이 3경기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8강 혹시 우리가 바라는 팬들이 바라는 이제 메달권까지 진입이 되려면 최상의 스쿼드를 일단 구축을 해야 돼요. 최상의 스쿼드를 꾸려야 조별리그 통과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8강 준결승에서 메달을 획득을 바랄 수 있는데 크게 볼 때 감독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최상의 스쿼드를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이번 대회는 멤버가 엔트리가 팬들 아시다시피 몇 명이에요? 18명. 예. 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엔트리가 18명이에요. 18명. 이 18명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키퍼 2명 될 거 가죠, 보통. 키퍼 2명 빼면 필드 플레이어는 16명. 16명이에요. 그러면은 10명 베스트 들어가면 6명밖에 안 남지요? 결국은 더블 스쿼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더블 스쿼드 안 돼. 더블 스쿼드 안 된다는 얘기는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각 포지션별로 더블 스쿼드를 못 놓고 어느 포지션은 조금 적은 숫자, 어느 포지션은 또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런 계산들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틀 간격이죠. 엄청 빡세요. 그러게요. 네. 이틀 간격의 계속 일정이기 때문에 베스트 11을 그대로 쭉 쓸 수가 없어요. 힘들겠다 엄청. 단지 이 3경기 연속으로만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좀 줘야 될 거예요.
이때로 가면 더 그렇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간중간에 부분적 로테이션을 쓸 때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하나는 선발 구성을 할 때 로테이션. 그렇죠? 두 번째는 경기 중에 교체가 될 때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이 로테이션은 무슨 얘기냐면 멀티플레이어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교체가 되더라도 이 자리를 다른 선수가 메워주고 또 다른 선수가 메워줘서 교체는 한정돼 있고 숫자가 그 한정된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이 됐든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체력 소모가 많은 뭐 풀백 같은 그런 자원들 여기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리커버리를 또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통해서 선수들 컨디션을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 그런 부분들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같은 맥락이지만 도쿄가 7월 20일부터죠.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름에 7월부터 8월 되게 더워요. 엄청 더워. 이번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 선수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고 선수들을 배치를 시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 체력. 그렇죠. 체력 중요하고요. 멀티플레이어 성향. 그렇죠. 멀티 역량.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그 가나와의 평가전 할 때는 30명 뽑았죠. 네. 30명을 뽑아가지고 저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라기보다는 최종 점검. 그리고 저쪽 성인 대표에서는 누가 나가 있었어요? 송민교하고 이동경. 그다음에 원두재 이렇게 나가 있었죠. 저쪽 성인 대표. 이 선수들 이제는 막판에 일로 들어왔죠. 네. 들어왔는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큰 뼈대에 대한 베스트에 대한 구상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봐요. 모르겠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큰 뼈대 축은 잡아놓겠죠. 송범근 선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원두재 선수가 중앙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센터백은 정태욱은 아마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또 뽑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장신 센터백 힘이 좋고 크리스 우드 같은 선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크리스 우드든 뭐 이런 성향은 정태욱이 공중볼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 기본적으로는 김학봉 감독이 제일 즐겨 쓰는 전술은 4-2-3-1이죠. 4-3-3도 가끔 쓰긴 하지만 4-2-3-1이 주된 루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4백에 지금 센터백에는 정태욱, 허리 2명의 원두재. 그 다음에 K리그에서 전반기 최고 활약을 한 두 선수가 있죠 여기에. 이동준이 있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동준 너무 좋아요. 이동준 너무 잘하죠. 한의원님하고 비슷하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송민규. 송민규. 이 두 선수는 뭐 K리그에서 지금 전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빈자리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탑인데 탑. 최전방은 원래는 오세훈하고 조규성이 원래 있었잖아요. 네. 빠졌어요 이번에 다. 근데 이번에 2차 소집 때 조규성, 오세훈이 지금 빠졌단 말이죠.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저도 약간 지금 명단 오늘 지금 녹화를 해서 오늘 발표한 기사를 제가 딱 명단을 봤는데 요게 사실은 좀 예상 밖이었어. 다른 거는 제 예상대로 어느 정도는 됐는데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들어갈 걸로 전 봤거든요. 네. 근데 두 선수가 다 빠졌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황의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와일드카드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돼요. 와일드 카드로 일단 황의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아닌가. 요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한 명을 더 쓰고 싶은 건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쪽에 한 명을 더 쓰고 싶고 황의조 선수는 와일드 카드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소속팀이 보르도고 팀이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는 이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팀도 지금 팔아서 좀이라도 돈을 좀 구해야 되니까. 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황의조 선수에게 팀 내에서도 내보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 황의조 선수는 아마 와일드카드가 거의 보르도랑도 얘기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황의조라 그래도 조규성이나 오세훈이 백업 원톱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무형
소멸점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돌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지금 아웃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최종 명단에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은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2차 소집엔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난 가나와의 2차전 후반에 이동준 후반 원톱. 막판에 이동준 선수를 톱으로 놓고 오세훈을 뺐었죠. 네. 그리고 이동준 선수를 전방에 놓고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2차 소집은 제 생각에 황의조를 대회 혹시 와일드카드를 뽑히면 주전으로 좀 돌리고 계속 이틀 간격에 약간 빡빡한 일정이지만 네. 아시안 게임 때도 해봤잖아요. 그거 하면서 후반에 상황을 봐서 교체를 시켜줄 때 이동준 같은 선수가 전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송민규 같은 선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정도 계산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뭐 2연승을 해서 조1위가 확정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뭐 한 경기 정도 빼서 다른 윙포워드 성향의 펄스나인 운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이런 선수들 공격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차라리 넣는 거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결국은 조규성, 오세훈 선수의 어떤 결정력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들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뺐겠죠. 또는 이번에 조용욱도 뽑혔는데 조용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윙어로 많이 기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선수도 최전방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뽑힌다면 아예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서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계산도 하지 않았나. 와일드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와일드카드는 또 한 명은 어떤 선수의 성향이 좋을까요?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수비 풀백? 김민재. 김학봉 감독이 누차 계속 얘기했죠. 지금 본선에 나가서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점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수비인데 수비에서도 센터백에서도 미스가 좀 나오고 또 지금 멤버들이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수비. 이쪽은 사실은 김진야 선수를 계속 믿고 밀었는데 김진야 선수가 올 시즌에 어때요? 폼이 경기도 많이 뛰지 못했고 폼이 좀 저하돼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왼쪽 수비도 김진야 선수를 확실히 지금 믿고 끌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김진야 선수를 잘 활용하려고 했던 거는 지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딸 때도 그랬지만 이틀 간격 빡빡한 일정에 다른 포지션을 막 돌렸는데 안 돌리는 게 누구예요? 김진야예요. 김진야를 주구장창 계속 열심히 썼거든. 했죠. 체력이 좋단 말이에요. 체력이 좋아서 이런 18명 엔트리에서 이런 대회에서는 김진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진야가 폼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왼쪽 수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와일드카드에서 제일 지금 유력한 수가 누구예요? 강상. 강상우잖아요. 강상우가 왼쪽 수비 와일드카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생겨요? 풀백이라고 하는 선수들,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자 보세요. 강윤성, 김진야, 설영우, 이우연 4명이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다 멀티예요. 좌우 풀백이 다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측면 풀백 이 두 자리는 아마 3명 정도를 놓고 돌릴 것 같은데 18명이니까 스쿼드에서 여기를 2명에서 4명을 만들긴 힘들죠. 3명 정도로 해서 돌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지금 기존에 쓰려고 하는 선수들도 다 멀티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일단 2명은 아쉽지만 떨궈낼 것 같고 강상우 선수 같은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죠. 강상우 선수는 좌우 측면 수비를 이 네 선수처럼 똑같이 수행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예를 들어서 송민규가 유사시에 공격수로 들어간다. 황의조가 교체 아웃됐어요. 송민규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강상우 올라갈 수 있어요. 윙어로. 그리고 다른 선수가 측면 수비수로 배치가 돼서 다른 측면 수비수가 교체가 되면서 로테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강상우 선수는 언제든지 또 윙어 역할까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좌우 풀백 겸 2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3가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글쎄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김진야 같은 선수는 그대로 또 한번 데리고 가지 않을까. 네, 지금 폼을 올리는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지켜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풀백을 좀 올려서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아요. 김학봉 감독 스타일은 허리에서 기본적인 볼 배급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쇼패스 빌드업을 중심으로 가되 풀백들은 자연스럽게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형태가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체력에 부담이 생기고 또 역습이 좋은 팀들에게 걸리면 결국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 리커버리. 풀백들의 수비 전환했을 때 리커버리가 약하면 그러면 우리는 상당한 약점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풀백 쪽에서. 그거는 여타 다른 대회 때도 조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백 포지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아마 선택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경합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거기에 와일드 카드가 한 명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 3명 정도의 어떤 운영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항상 지금은 3명이지만 예를 들어 풀백이다. 여기에 유사시에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뽑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허리라인에 예를 들어서 정승원 이런 선수들도 멀티거든요. 여기도 멀티가 많잖아요. 이런 선수는 정승원 같은 선수는 어떤 유형이에요? 공격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이선도 볼 수가 있고 윙백도 볼 수가 있고 여러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은 확 뭐 임팩트가 없어도 대회에서 아주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 선수들이죠. 와일드카드 또 한 명의 센터백은 지금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베이징에서 잘 얘기가 돼서 오케이가 되면은 가겠죠. 김민재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센터백, 경험이 많은 국가대표 센터백을 찾을 거고. 어쨌든 이쪽 센터백도 지금 2명이 베스트가 될 텐데 거기에 1명 정도,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이런 선수로 3명을 구성한다. 그럼 센터백은 3명이면 또 될 수 있는 이유가 원두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두재가 언제든지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로테이션을 시킬 때 유연하게 어떤 스쿼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학봉 감독은 허리 라인에 원두재 같이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와 함께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두 위치에서 모두 패싱 능력과 센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죠. 지금 보면 김동현, 김진규 이러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의 장점은 김진규 같은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플레이도 가능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고 김동현 선수도 중앙에서 패싱력이 상당히 좋죠. 네. 오른발 킥,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김동현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여기죠. 네. 이 위치에 이강인 선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강인 선수는 지금의 스케줄에서 체력적으로 약간 부침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틀 쉬고 계속해서 베스트로 뛰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중요한 경기에 나서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완전히 풀타임으로 뛰게 하기는 좀 부담이 쉽지 있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경기마다 교체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로테이션을 게임에서 시켜줄 수도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는 김학봉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뽑고 싶을 거예요. 네. 이런 큰 대회는 이강인의 데드볼 역량이 중요하고요. 데드볼. 프리킥 상황이란 얘기예요. 또는 뭐 코너킥, 프리킥. 이 상황이 됐을 때 이강인만큼 정확하게 킥을 배달해 줄 선수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빠른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동준도 그렇고 또 황의조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움직임이 배우공과 침투하는 스타트 끊는 움직임, 돌아뛰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워낙 좋잖아요. 한 번에 뒷공간으로 넣어줄 수 있는 패스. 이런 패스에 있어서는 이강인 같은 한 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 연령대 선수들하고 호흡을 많이 안 맞춰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번 소집에서 이강인 선수와 기존에 있는 선수들 간의 호흡을 조금 더 단금질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성인 대표로도 계속 이름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왔다 갔다 했던 이동경이 있죠. 이동경 선수도 역시 왼발 한 방이 있고 브라질과의 평가전 때는 오른발 슈팅도 골을 넣었었죠. 그래서 왼발이 주발이지만 요즘에 오른발도 좋고 워낙 능력이 있죠. 이런 라인들은 송민규, 이강인, 이동경, 이동준. 보면은 이제 기존의 베스트 2선 3명에 1명 정도의 여유 자원을 두고 돌릴 수도 있고 여기에 조금 욕심을 낸다면 2선에 1명 정도를 더 넣어서
김대원이나 엄원상, 조용욱, 정우영이 있거든요. 이 4명 중에 1명 정도를 더 넣어서 이선의 숫자를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누가 황의조 대신 원톱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다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이 이강인이 전혀 손발이 맞지 않고 계속 이 소집 기간 동안 좋지가 않으면 이강인을 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누가 나갈지. 이번에 백승호도 빠졌잖아요. 네. 이승우도 빠지고. 선생님 그 얘기 네. 진짜 사람들이 꼭 물어봐달라 그랬어요. 뭘 물어봐요? 이승우, 백승호는 왜 빠졌습니까? 경쟁에서 밀린 거죠. 뭐. 순간순간의 경기마다 임팩트는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엔 체력이 중요해요. 이번 대회. 네. 네. 이틀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뛰어야 돼서 계속 경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또 최근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허리와 중앙에서 계속 경기 소화를 많이 시키기에는 조금 다른 선수들이 지금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이선은 워낙 좋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여기에서 지금 순번에 조금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럼 결국은 만약에 이런 것이 지금 생각대로 잘 확실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그림이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이제 18명이 되죠. 네. 네. 여기서 여러 상황에 대비한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뒤지고 있다. 공격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강인,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이선에 이제 포진된다고 할 때 여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정승원 같은 선수를 넣어서 정훈 선수는 뒤에서도 한 방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넣어서 바꿔줄 수도 있고 여러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18명이라는 엔트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쉽지 않죠. 네, 가슴이 제일 아픈 건 김학범 감독이겠죠. 우리보다. 저희는 가상으로 이렇게 짜는데도 엄청 신중한데 김학범 감독님은 얼마나 신중하시겠어요 지금. 그래도 감독을 원망하지 말아라. 감독은 뭐 누구를 편파하거나 뭐 해서 편애하거나 해서 아마 뽑지는 않을 거다. 김학범 감독의 성향은 전 그렇게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군대 문제 아직도 걸려 있는 권창훈 같은 선수 이런 선수도 좀 뽑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느끼는 김학범 감독의 성향은 사실은 군복무 같은 거를 네, 신경 쓰지 배려하려고 않죠. 희생을 누굴 시킨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강의 어떤 전력을 짜기 위한 거에만 아마 몰두할 것 같고 권창훈 선수의 현재 폼이 지금 이 2선에 있는 선수들을 다 무찌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뽑힐 거고 와일드카드로 한번 써볼 거고 와일드카드는 뭐예요 진짜 확실하게 그 위치에 있는 현재 선수들보다 월등할 때 뽑는 거예요. 맞아요. 월등할 때. 저희가 만약에 토너먼트를 가게 된다면 일본, 프랑스 그 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일본이 지금 홈팀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일본이 전력이 좀 풀전력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 개최국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전력이죠. 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니까. 물론 그렇게 신경을 써도 우리가 영국한테는 런던 올림픽 때 이겼죠. 잉글랜드로 안 나가고 영국으로 나왔죠. 그런데도 그 신경 써서 만든 멤버를 우리는 이겼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일본 전력은 제일 세지 않을까. 상당히 강한 전력일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FC 서울 팬이기도 한데 우리 조용욱 조용욱이 선수가. 사실은 지금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서 그쵸. 훈련장에서 힘내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이동준이 이번 시즌 활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회에서 혹시 이동준 선수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그렇죠.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저를 이긴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학구파 두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학구파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올림픽 대표팀 선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원투펀치를 봤었는데 이렇게 촬영장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번 올림픽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원터치 블루 14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대표팀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